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하락이 나와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락이 나온과 동시에 다시 이 하락 채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현재 15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오늘 하락이 나온 이유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난주 미증시에서 이제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이 하락을 한 이유도 있고, 자, 급등 뒤에 나오는 이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자, 중점적인 이유로는 일본의 이 키옥시아가 이 시장의 예상치와는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이 메모리 가격 상승이 둔화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이런 우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도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이유로 하락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수급을 보시면 어때요? 자, 하이닉스 개별 종목으로는 현재 1조 8천억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비차익 거래 쪽 3조 5천억, 3조 6천억 가까이 이 코스피 주요 대형주들을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비차익 매매는요, 삼성이나 SK 그리고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고 팔고 하는 물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고 따라 붙으신 분들 계실 거고, 반대로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보여버리니까 그냥 정리를 해야지 하고 정리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뭐죠? 지금 손절하기엔 너무 늦었고 3분기가 지나면 돈이 복사가 되는 그런 장세가 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와줄 때 우리가 최대한 평단 낮춰서 이 3분기 지나서 수익을 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전략 생각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흐름에 있어서 제가 정말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 미증시 프리마켓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 장 마감 직전에서라도 말아 올리면서 아래 꼬리가 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현재 주가 상단 쪽에 위치한 이 악성 매물대와 거시경제 상황을 볼 때 지금 당장 170만 원 돌파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금은요, 말씀드렸던 이 3분기 이후에 폭등장이 올 때를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겁을 먹지는 마시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이나 지금보다 큰 하락이 나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대응 가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코스피 주봉이랑 하이닉스 주봉을 같이 보게 됐을 때 이렇게 하단으로 새롭게 음봉이 생기면서 지난주 음봉 꼬리 쪽을 메우러 가는 흐름이죠. 자, 근데 제가 어제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분명히 오늘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21시간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고,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높은 확률로 하락 출발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SK하이닉스 방향성이 우상향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 흐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코스피와 하이닉스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는 하락 채널 상단 구간, 이쪽에서 제대로 된 돌파가 안 나왔고 170만 원, 이 매물대에서 멈춘 모습이죠.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또한 하락 채널 상단 부근에서 제대로 된 돌파가 안 나온 상태고, 하이닉스와 똑같이 저항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주봉을 보게 됐을 때 둘 다 이런 식으로 꼬리가 길게 달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통 주식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꼬리가 길게 달리면 지금 이 꼬리를 캔들로 메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금요일에 강력한 폭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 진짜 반등이다, 찐 반등이다 하고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물타기를 전부 때려 받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보셨듯이 현재 이 꼬리 하단 부분을 메우러 가는 특징이 있고, 현재 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때문이라도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하이닉스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장기 국채 고금리 그리고 일본 쪽 이 엔화의 변동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 엔화를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이 기사를 보시면 일본의 미국 국채 매각 막아라, 미국 엔화 방어 왜 나섰나, 이 기사 내용이죠.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려고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 경우에 이 미국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계산, 이런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 증시에 큰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앞뒤로 막힌 게, 미국이 엔화 가치 방어하려고 엔화를 사주게 되면 엔화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오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건데, 자, 현재 이 엔화가 급 강세 그리고 급 하락을 보이면서 이 위험 자산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란 게 뭐예요? 자, 엔화를 싸게 빌려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자, 이게 위험한 이유는 엔화가 갑자기 비싸지면 이 돈 빌려간 사람들의 빚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자, 엔캐리 청산으로 무조건 폭락을 하지는 않지만, 자, 유동성의 공백이 많이 생기면서, 자, 조그만 악재에도, 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5%가 빠질 걸 10%가 빠지고,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 우리 주주님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죠? 3분기 이후부터는요, 돈이 복사가 되는, 자, 추세 추종 장세. 자, 그냥 사기만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장세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현재 이 중동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 추가적으로 이 미국의 고금리, 자,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작정 손절을 할 게 아니라, 자, 이러한 흐름에서 나와줄 수 있는 이 저점 구간에서의 대응을 기회로 잡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기사를 보시면, 자,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 자, 모건 스탠리 한국 증시 투자 의견 상향, 자, 코스피, 자, 36% 상승 여력 남아있다. 자,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자, 비중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자, 모건 스탠리는, 자, 시장 내 수급 쏠림, 자, 그리고 레버리지의 급격한 해소 뒤에 이제 코스피가 자사 목표치인, 자, 9,000포인트까지 36%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근데 이러한 내용들, 자, 36%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자, 이때가 언제다? 자, 말씀드렸던, 자, 3분기 이후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만들어둔 강세 시나리오 그리고 약세 시나리오 그대로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 어느 정도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자, 상승을 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장 동향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 게, 자, 오늘 이 개인들이, 자, 6조가 넘게 순매수를 해주고, 이 외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자, 물량을 대폭 줄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물 쪽을 보시면,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 8조에 대한 이 물량을, 자, 상승 포지션에 유지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4조에 가까운 이 포지션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풋옵션에 대한 흐름도 이 포지션을 지난주보다 더 늘려간 흐름인데, 자, 이걸 전부 다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외인들도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서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같이 떨어지고 이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자, 이러한 신호를 잡아야 되는데, 자, 주주님들이 이런 거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자, 확인하는 거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 손실권이신 분들이라면, 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 이 저점에서의 추가 매수, 자, 그리고 수익권이신 분들이라면, 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트럼프가, 자, 11월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8월, 9월, 10월에서 다시 증시를 부양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자, 물가가 잡혀주는, 자, 이러한 호재 상황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흐름 정리를 하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세와 약세, 자, 이 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고, 자, 이게 당장 내일부터라도, 자,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도 말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마음속으로라도, 자, 생각을 해놓고 있지 않으면, 자,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미국채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보면 다 주체가 누구죠? 자, 결국에는 이 외인들입니다. 자, 근데 이 외인들이 대부분 언제 움직이느냐? 자, 화요일에 움직임을 많이 보입니다. 자, 왜냐면, 자, 이 금요일에는 보통 오버나이트 매매를 하고, 자, 월요일에 가장 큰 변동성을 줘요. 자, 오늘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자, 월요일과 반대로 큰 변동을 준단 말이죠. 자, 이러한 패턴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은데, 자, 최근 3달 동안, 자, 대부분 이랬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에 반대로 움직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당장 내일, 그러니까 8월 4일, 자, 이 화요일에 오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움직임들을 보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현재 이 외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원래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 이렇게 신호도 드리고 대응도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이게 제가 해드리고 있는 이런 방송 한 번만으로, 자,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이 오전장 이후로, 자,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나오기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화면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010-8018-2913. 자, 위 번호로
자, SK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최근에 이런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자, 실시간 대응이나 자, 어떤 이 핵심 가격 구간 자, 짚어드리는 뭐 이런 자료들 자, 전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장중에 볼 수 없는 자, 이러한 신호들과 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상황들 다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제가 자, 차트, 수급, 거시경제 흐름 다 체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자, 본인 평단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이 SK 두 글자와 자, 본인 평단가 같이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구독이랑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기존 주심들이나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 상담 번호로 SK라고 문자 남기셔서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의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까지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대형주 장세 속에서 자, 우리가 이 수익률 조금 더 획기적으로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자, 항상 시장에서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자,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당장 여러분이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자,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지금 이 주포 세력들이 자, 어떤 식으로 물량을 모아서 쏘아 올리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진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